좁은 길 양옆으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온갖 물건이 있는 곳, 주름진 다정한 얼굴로 칼국수를 듬뿍 담아주는 고향집같이 푸근한 재래시장. 큰 빌딩 숲 사이로 이 모습들은 언젠가부터 낯선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1970년대) 개설된 성남의 모란시장, 중앙시장과 함께 성남의 3대 재래시장으로 황금기를 누렸던 이곳은 2022년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겹겹이 쌓아 올린 지붕, 색이 바래지고 깨진 간판, 먼지 쌓인 물건과 비어있는 점포, 점차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90번지, 이곳은 성호시장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호시장에 살아가던 이야기와 추억을 기록하고 새로운 시장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넣어주시면. 바로 성남 미디어 센터의 시민 라디오 제작단 소행성입니다. 진짜 이길 바라면서 골목 상권도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네, 안녕하세요. 성남 시민 라디오 제작단 이현입니다. 오늘은 성호시장 이야기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성호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 시민 라디오 제작단 이현입니다. 시민 라디오 제작단 소행성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는 시즌 1, 2, 3, 4 나눠서 시민 라디오 제작을 진행하였고요. 이번에는 소행성 기획방송으로 성호시장 편을 제작하였습니다. 라디오 제작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거창한 게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을 좀 다 키우고 나서 제가 어느 순간 조금 허전해지면서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걸 뭘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뭘 해보지 하다가 미디어 센터에서 교육을 몇 가지 받았어요. 영상 편집도 배우고 1인 라디오 수업도 듣고 이랬는데 1인 라디오 수업을 끝내고 나니까 제작단 하실 수 있는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추천을 받아서 일단 뭐라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고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자꾸 해보고 싶은 게 조금씩 더 생기더라고요. 기획방송을 하라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성호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뭔가 시장은 사람 냄새 나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 라디오 제작단에서 제작하기 제일 좋은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명한 방송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시민의 눈에서 바라보는 시장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장사 얼마나 하셨어요? 네? 장사요? 네. 요 성호시장 생김에부터 한 사람이. 생김에부터. 언제 생겼죠 여기가? 이게 생긴 것이 아마 50 몇 년, 60 아마 내가 33살 때였으니까. 기획방송을 제작하기로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는 가서 그냥 상인분들 목소리 조금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성호시장에 가서 상인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성남의 역사랑 성호시장의 역사가 맞물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처음에 기획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한 번은 시장 상인들 목소리 담고 한 번은 이런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니까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 이야기도 좀 담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무작정 계획을 한 5편을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상인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야기 말고 상인분들의 인생을 담고 싶다는 욕심이 났어요. 근데 사실 짧은 라디오 제작단이 뭐 그런 것까지 할 수가 있겠나 싶고, 그냥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짧지만 담백하게 상인분들의 시장에서 인생을 짧게 담아서 공통적인 부분이 좀 나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성호시장 편에서 보면 상인분들의 삶이 시장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재개발이 계속 취소되고 하는 그 역사를 견뎌내시면서 여태까지 기다리시고 지치신 분들도 꽤 많았고요. 하지만 또 현대화되는 거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제가 더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광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광고는 아니고요.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유튜브에 성호시장 편에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호색도 있고 뭐 베이지색도 있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물어보고, 장사 오래 하셨어요 이런 거 여쭤보고 했는데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상인분들은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하세요. 다 하나같이 다 잘하세요. 왜냐면 그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시장에서 늘 상인분들은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내 물건을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들을 잘하시고, 그곳이 정말 그냥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묻어나는 이야기가 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제가 상인분들께 노래를 요청했어요. 그냥 인터뷰만 하는 것보다 뭔가 이분들 중에도 노래 잘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 좀 해주세요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유 무슨 아침부터 노래야 뭐 이렇게 하시면서도 바로 나오세요. 그냥 마이크를 떼기도 전에 노래 해주세요 하고 다시 이렇게 하기도 전에 바로 노래를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구성지고, 또 기억나는 게 내가 삶에 애환이 많아서 난 이런 노래 좋아해 하면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는 그냥 저는 그저 노래 불러주시니까 좋다 이러면서 녹음을 해갖고 왔는데, 집에서 편집을 하면서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눈물 나려고 했는데 50년 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냥 노래를 부르시는데도 그게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너무 좋고 저도 마음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작은 시도로 그냥 시작을 했는데 내가 느낀 게 너무 많았고, 이분들이 정말 이 성호시장이 현대화가 되기 전에 이곳에서의 그 정리도 굉장히 멋지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사실 이런 이야기를 좀 담아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는 쇼핑을 시장에 가서 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제가 시장에 간다고 하면 뭐 속초의 중앙시장에 가서 뭐 닭강정을 사와, 아니면 뭐 어디에 시장에 가면 뭐가 유명하대, 떡볶이가 거기는 유명하대, 그래서 찾아가고 이러지, 오히려 동네 전통시장을 가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직 한두 달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곳에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재개발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대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바꿀 때 다른 시장들 현대화 사업할 때 보면 깡통 모양의 다 네모나게 반듯반듯 지어져 있는 시장으로 개발이 되잖아요. 성호시장은 50년이나 이렇게 기다렸으면 조금 더 성남의 이런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색다른 모습으로 시장이 재개발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왜냐면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거기는 정말 거기가 막 질퍽질퍽한 땅일 때부터 시장 상인분들이 장사를 시작하셨고, 여태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정말 시장이 노후화되는 것과 그 어르신들이 늙어가신 그런 인생이 담긴 곳이라서 성남에 어쩌면 약간 대표적인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공간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약간 이런 문화사업 쪽에서 이런 공간이 없어지기 전에 좀 그런 공간을 담아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시민분들은 방문 많이 해보셔가지고 남아있는 그런 과거의 정치도 느껴보시고 또 필요하신 물건들이 있으면 거기서 구매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안 하고 그냥 알고 계신 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현장의 소리만 담아주시면 돼요. 저도 뭐 제가 큰 욕심 안 내고. 처음에 시작은 약간 자아를 찾자 그런 거였어요. 저도 전업주부로 이 동네에 어떤 엄마들처럼 늘 아이들 학원 이야기하고 모이면 뭐 어디 학원이 좋대, 뭐 우리 애들 뭐 어떻게 키울까 그런 고민만 하면서 계속 살다가 아이가 대학에 딱 가는 순간 제가 망치로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뭐든 재밌는 거 뭐 있으면 애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있는데 너 이것 좀 해봐. 뭐 이런 것도 있더라. 너도 이런 거 시도해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이 저를 보고 아니 그렇게 좋으면 엄마가 하지 왜 자꾸 나보고 하라 그러냐고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아직 요즘에 뭐 100세까지 사는데 아직 반도 안 살았는데 그러면 남은 나의 인생은 뭘로 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 해봐야겠다 하면서 라디오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찾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저처럼 그냥 엄마로만 살고 있는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를 찾는 시도를 어떤 것이든 자기가 좋은 걸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 회장님에게 성호시장이랑 예. 한마디로. 우리 성모시장은 저에게 가족입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인터뷰를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엄마로만 살면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한 번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조금이지만 그거를 맛보게 돼요. 제가 그 사람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작은 한 부분이지만 그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와서 내 인생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또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그랬는데 자꾸 이야기를 듣는 게 좋고 내가 가진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끌어낼 수는 있는 재능이 조금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못 잊어서 가끔 가잖아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는 재래시장과 라디오. 재래시장과 라디오는 어쩌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채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 공간. 살갑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성호시장과 라디오. 모두 다시 가슴 뛰게 설레는 공간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애아님만 그래서 한마디 할까요? 네. 고개 넘어가도 또 한국에 남았네. 넘어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가는 인정 오는 인정 찬바람이 불어온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남과 같이 살아보자. 그래도 못 살거든 두 손 한번 다시 보자.